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6년도 새해를 맞아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습니다. 어, 자, 최근에 정말 이제 주식시장이 코스피 5천을 돌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투자는 뭘 할까? 참 이런 질문들 막 여기저기서 정말 이 사람들만 만나면 주식시장 주식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두사부 귀에도 많이 들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기초적인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자, 여러분들 투자는 뭘까요? 자, 아주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는 결국 내 돈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예요. What? 자, 내 돈으로 컴퓨터 살 거냐, 내 돈으로 금 살 거냐, 내 돈으로 달러 살 거냐, 이런 거예요. 자, 미국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 S&P 500 아닌가? 삼성전자는 뭐예요? 반도체에 투자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AI에 투자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자, 금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여기에 투자한다고 봐도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현물과 이제 가격 변동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당연히 금 가치가 오르고, 그러니까 금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달러가 좀 꺾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위화나 엔화, 뭐 유로화 대비해서도 달러의 강세가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의 투자를 조금씩 내려갈 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결국 이 영상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결론이 나오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찍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고 쳐봐요. 자, 이런 주식이에요.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개념을 가져.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8만 원에서 6만 원의 띠를 형성하면서 이 주가가 형성이 되어 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원 달러 환율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1,500원에 1달러였어. 옛날에는 1,000원에 1달러였겠죠.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즉, 삼성전자는 6만원이었다, 8만원이었다, 조금 높으면 9만원도 찍었다가 다시 5만원도 내려왔다가 이 사이에서 가치를 형성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삼성전자 괜찮나요?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자, 우리나라가 망하나요? 이런 거랑 똑같아. 삼성전자가 진짜로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뭘까요? 자, 투기는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릴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투기예요. 투기꾼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민감하게 어느 일정 구간을 탁 먹고 투기꾼으로 나간단 말이야. 즉, 여러분들이 투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는 것에 너무 연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투기꾼들이라고 그래요. 투자는 뭐냐면 이런 구간들에서 이 정도의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진다면,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진다면 이 주식은 이렇게 가는 것, 이것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자, 투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아주 공평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자, 투기는 어떤 일정 아주 짧은 시간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 많어. 주식을 거의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전 국민한테 주식하라 그러는데 전 국민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얼마나 좋아요. 주식도 오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지금도 그래. 삼성전자가 더 오르나 안 오르나 이것이 중요한 건 투기꾼들이에요. 이것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는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이 10억을 대한민국의 이 구간에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화 내지는 달러, 내가 10억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를 하는지가 투자라는 거야. 사실은 원화를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는 것도 투자예요. 자, 나는 원화가 불안해. 전 세계 공용 달러인 공용 화폐인 달러로 가지고 있을 거야. 나는 10억을 갖고 있지 않을 거고 1억 불을 갖고 있을 거야. 1억 달러를. 이렇게 있는데 달러가 1,500원으로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5억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그냥 이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오르냐 마냐에 돈을 넣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러잖아. 내가 1억이 있어. 그럼 한 6천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4천은, 한번 베팅을 해보자. 그러고 막 들어가. 20% 오르면, 800만원 벌었다. 이런 개념 있잖아. 이 개념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라고. 이따위 생각으로 주식할 거면 여러분 하지 마.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이너스 20% 왔으면 내가 정말 내 모든 자금에 4천을 털어놨는데 800만 원이나 손해봤어. 이따위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단지 원화로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돈을 단지 주식의 가치로 바꿨을 뿐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오르든 내리든 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란 말이야. 어차피 한 번 오르게 되면 크게 오르는 게 주식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이 맥점을 보고 우리는 이 구간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수렴에 사서 확산에 챙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10억이 있어.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배분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약간 불안하니까 내가 은행에다는 5억을 가지고 있을 거야. 혹시 불안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니까. 그리고 나는 달러는 어차피 내가 수출하는 사람도 안 하고 달러에 투자는 안 해. 달러는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러면 이 5억을 남은 나는 주식을 해야지. 이걸 주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지 이 10억이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가용 자산을 움직이지 않는 은행에 넣어서 고정시킨 거고, 이거는 변동성이 있는 이 자산에다가 여러분들 돈을 넣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라고. 분산 투자가 어렵다면 ETF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ETF라고. 자, 그럼 주식에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 5억을 어떻게 배치할래? 이 게임을 하는 게 투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삼성전자 이익으로 결정되겠지. 그럼 삼성전자의 이익은 뭐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가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화는 대한민국의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달러는 미국 시장의 가치, 미국이라는 국가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반면 삼성전자는 뭐야? 어떻게 보면 AI에 투자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나는 AI가 발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AI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에 나는 투자를 할 건데, 반도체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돈도 아니고, 미국 돈도 아니야. 나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돈에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개념이 돼야 돼요. 즉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올랐어. 더 오르고 안 오르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 올라봐야 뭐 이게 지금 거의 20만 원 가까이 왔는데 뭐 예를 들어 25만 원 간다고 치자고 5만 원 오르죠. 그러면 한 25% 수익 나나? 그럼 야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서 25% 수익 났다. 아싸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18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25% 손해났다. 젠장할 이따위의 주식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란 말이야. 단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삼성전자가 보증하는 돈의 가치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어떤 종목의 돈으로 가치로 바꿔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기업은 미래의 지향적인 게 있어. 이 기업은 꾸준한 고객사를 갖고 있어서 이 기업은 갖고 있으면 이 돈의 가치는 굉장히 불어날 거야.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어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런 종목을 보세요. 투기라는 것은 올랐다 기쁘다, 떨어졌다 슬프다, 이게 투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돈을 단지 이 100만 원이라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만 원짜리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식이 100만 원에 사서 1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110만 원, 1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금을 원화라는 것도 시시각각 바뀐다고. 달러 대비해서 이 변동이 있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대비해서 이 원화 대비해서 이 삼성전자가 얼마냐예요.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 뭐 18만 원 하면 18만 원이구나. 원화 대비해서 18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할 때는 결국은 이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어떠한 자산을 현금 대신 보유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이게 투자라는 이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내가 돈 대신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나는 복리의 과정으로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8만 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샀으면 여러분들의 주식은 복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12만 원, 18만 원 이렇게 갔어. 두세 배씩 가버리잖아. 이때 복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간을 단축시킬 뿐이지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에 목매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간만 단축되면 되는 거야. 자, 이 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냐면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1시입니다.
지금 이제 12시 20분이 지나가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오늘 17일 화요일 00시 21분 50초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투자를 저한테 이제 설날이고 하니까 많은 질문들을 해요. 요즘 투자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주식을 뭐 삼성전자 어떻게 하냐.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계속해서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머릿속에서는 답안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삼성전자가 더 좋다면 가겠죠. 더 이익이 많이 나면 가겠죠.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할 뿐인데 더 가냐 안 가냐에 너무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집중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겠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주식을 해. 그럼 여기 주식에는 얼마 돈을 넣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전체 자산이 여러분들 것이다. 여기서 돈을 뺏었으면 되는 어떤 현금처럼 생각을 해라. 왜 그러냐면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묶여있고 몇 년 동안 묶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팔기만 하면 이틀 안에 내 돈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라는 이 주식 자산도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돈도 변동을 한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변하잖아. 그래서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그럼 사실은 내 원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달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화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데 이 달러가 너무 비싸진다. 점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가 좀 쌀 때 좀 빨리 사놔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원래 주식 이런 무역하거나 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원래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한단 말이야. 왜? 그냥 한국 돈만 가지고 써왔으니까 늘 물가 상승은 좀 있었네. 그냥 이러고 살 뿐이에요. 그러나 늘 이런 생각을 달러와 원화의 이 변동 관계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주식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굉장히 잘 하실 거야. 주식만 돈이 변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도 돈이 변동을 한단 말이야.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돈은 점점 약해지고. 자, 주식시장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원화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이 돈으로 주식이라는 것을 보유할 뿐이에요. 그럼 이 주식이라는 거를 보유하는 거지, 이거를 사다 팔다 하는 거예요. 원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럼 제가 이 달러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어. 근데 이 달러가 싸지면 이 달러를 자꾸 팔고 이걸 사. 이게 오르면 또 이걸 팔어. 맨날 그 짓 하는 거랑 똑같아. 원달러 환율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놨을 때 여기 위에 가면 맨날 팔고 여기 밑에 가면 맨날 달러를 사. 내가 돈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나마 이걸 하면 다행이지. 반대로 하면.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안 올라가네. 착살 나는 거잖아. 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다? 내가 현금 대신 보유할 어떤 주식 재산을 기업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돈을 갖고 있어야겠어? 앞으로 가치가 있을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AI 시대가 온다면, 로봇의 시대가 온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I로 따졌을 때는 내가 이런 종목을 예를 들게요. SK하이닉스. AI 시대가 온다면
나는 SK 그냥 한국 돈보다 SK 하이닉스의 돈의 가치에 내 현금을 묻어둘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빠지나 오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원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정이 되는 거야, 고정이. 거기 대비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이야. 그러면은 AI 시대와 로봇의 시대가 오니 당연히 로봇 주가들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이래볼게. 나는 정말로 사실 이제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어. 그러면 나는 AI와 로봇 시대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하이닉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주식을 2억 대신 1억씩 갖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 오르니 많이 뭐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정말 이거를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니 많이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로봇 시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아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달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는 원화가 나을 것 같아. 달러를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니면 미국은 정말 AI 시대의 독보적인 기업이야. 아무리 한국에 반도체가 있고 그래도 나는 달러를 살래. 미국에 갈래. 미국에 투자할래. 이렇게 하면 달러에 가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두사부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는 주식을 수렴해서 사서 확산으로 가는 거를 뽑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렴을 해서 이렇게 확산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6만원에서 8만원에서 막 왔다 갔다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이 구간을 견딘 이 시간을 줄이자는 거야. 그럼 이 정도에서 사면 이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렴에서 사서 확산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 대신 정말 좋은 투자를 시간을 줄이고도 이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미래에셋증권이죠.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이 기업이 처음에 이런 기업이었어. 뭐야? 이 기업은 그냥 이런 기업이었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구간에서 주가가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수렴을 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미래에셋이 그동안의 만년 저평가를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면서 상승과 하락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그냥 현금으로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나는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기업이 가진 가치를 보고 난 여기에다가 1억을 넣을래. 그럼 한 2만 5천 원에 1억어치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구간을 뚫고 수렴이 확산될 때, 그러면 나는 단지 1억을 여기다 넣었을 뿐인데 한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죠. 2.5배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1억이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아, 역시 내 투자가 맞았어.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있었겠지만 두사부는 여기서도 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내가 돈 대신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것일까?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로봇에 투자하고 반도체에 투자하고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SK하이닉스 하는 거 나쁘지 않죠. 더 가겠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원화 가치 대비 이놈이 내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데 5% 떨어질 때 이놈들은 3% 떨어질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3% 떨어져도 번 거야. 돈의 가치는 계속 쓰레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 것만 마이너스 2%야? 왜 내 것만 마이너스 10%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자, AI 반도체 시대죠. 이건 계속 가는 거지. 그 대신 여러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사서 더 갈지 말지를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면 10% 정도 수익이 날 텐데 그럼 좋아할까? 이게 투기라는 거죠. 이미 저는 이 맥점들을 지나면서 이 맥점을 한번 지났죠. 이 구간에 있을 때 이렇게 20만 원에서 30만 원권을 형성할 때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이거를 뚫을 때가 중요한 거야. 자, 1차 상승으로 안 끝나 대부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자, 여기부터는 사실은 저는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원화 가치보다는 이게 80만 원, 70만 원 가도 오케이. 어차피 돈 가지고 있어봐야 쓰레기인데 난 여기다 넣어놓을래. 그런 마음이면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이제 기사가 떴는데 삼성전자에 뭐 2천억인가를 투자한 개미가 있다 그래요. 슈퍼개미가. 자, 언제 투자를 했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018년 이쯤에 투자를 했다 그랬나? 자, 그랬다가 이 친구가 슈퍼개미래요. 많이 오르니까 이제 투자를 한 거야. 좋았지 처음엔. 다시 오를 듯 다시 또 왔어. 자, 그냥 삼성전자라는 거를 내가 현금 대신 가지고 있는 거야. 뭐 2천억이 있으면 나 1억 필요하네. 1억을 그냥 삼성전자 팔고 뽑아서 쓰는 거예요. 써. 그럼 1999억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시대에 돈 가치를 뛰어넘을 그런 주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이렇게들 설날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종목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자, 저는 앞으로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기업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개 종목을 좀 엄선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자, 물론 반도체 이런 거 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더가니 많이, 뭐 삼성전자가 더가니 많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가니 많이 이거 별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또 여기 있을 때, 이 친구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25년도 오면서 이때가 사실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기업이었어.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콜옵션이 발동을 하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가 이미 투자하기로 한 건 이 앞서 있어요. 근데 콜옵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자, 그 다음 뭐야? 젠스당을 만났잖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본격적으로 인수에 들어가고 젠스당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주가가.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와보다 보니 결국은 삼성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젠스당이 또 만났네. 그럼 여기서부터 삼성이 막 했을 때도 이 정도의 가치까지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받았단 말이죠. 이 정도의 가치까지도. 그런데 이놈이 젠스당을 만나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또 간 거죠.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주식은 그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주가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업은 앞으로도 이런 이유가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그런 기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말 좋게 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런 상승이 좀 있었는데, 자, 이 기업이 원래는 이제 이 3만 원에서 2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체코 원전이나 원전 수주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부분이네 라는 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체코 원전이나 원전 수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의 가치인 거야. 떨어지냐 안 지냐 오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로 내려오는데 뭐 하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야?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종주국이 되었네. 자, 이 구간에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날아가요. 자, 저는 그냥 현금 대신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현금 10억 대신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가스터빈을 만들었던 그 기업 가치를 아직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이번에는 좀 아쉬웠지만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좋을 것이고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 가스터빈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있는 주가잖아요. 이놈은 8만원, 9만원 이 정도에 있는 주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현금 대신에 그러니까 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해갖고 플러스 20% 뭐 플러스 45% 이런 거 내는 건 여러분들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금 대신에 만약에 뭐 내가 은행에다 두는 한 4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나는 그러면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에 1억.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 그래 1억.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되게 높게 봐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평가를 이렇게 받던 기업인 거야. 19만 원을 위아래로 해가지고 한 17만 원부터 21만 원 사이에 이 평가를 받던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실적들이 엄청 잘 나오면서 올해는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고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죠. 코스피에서 55조 되는 대장주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평가를 넘는 단계예요. 그러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27만 원 가냐 30만 원 가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친구는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을 것이며 과거의 기업 가치보다 이게 더 클 것이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업 가치를 받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도 한다 그러고 배당주 준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잖아. 이런 초입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에 시간을 줄이고 이 기간에 상승에 올라타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래 오케이 여러분들이 현금 4억 있으면 두산에너빌리티 1억 삼성전자 1억 셀트리온도 1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있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1억은 또 어떠니까? 저는 요것도 좀 생각을 해요. 대한전선이나 LS일렉트릭 이런 거 되게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LS일렉트릭도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이제 변압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만큼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 정도 가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력 설비가 LS일렉트릭 수주가 좀 공장이 좀 늦게 열려가지고 좀 닫혀 있었는데 이제 증설이 되고 이런 뭐 배전반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나올 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빅테크에 다 납품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 올라간 데에서도 요 정도 봤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가 20에서 30만 원대 하던 주가가 40에서 50만 원대가 되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 구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나 대한전선 같은 데다가 나는 또 1억을 넣겠다. 5천씩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량한 종목 있잖아. 이 세상을 이끌고 무너지지 않고 이런 종목에 현금 대신 주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투자라고 하는 거지. 플러스 됐다고 마이너스 됐다고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맥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전에 보시면 미래에셋 증권도 결국은 그렇잖아. 이 주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밖에 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주가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어때요? 이거 여기 이 상승 때도 똑같아요. 25년도 중반에 이때도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증권으로 올랐나? 이때가 아마 스페이스X 이때부터 나왔을 거예요. 재료가. 증권주가 오를 때이기도 하지. 25년도 이 초중반에는. 아마 이때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사실.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올랐고 이 기업이 그래.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고 뭐 해서 사실은 스페이스X란 재료는 나왔지만 이게 기업 가치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패시브 자금 나오면서 증권주의 어떤 이제 상승의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증권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이렇게 봤다가 결국은 스페이스X로 이게 터진 거야. 왜? 새로운 기업 가치를 여기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있다가 정말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게 이 구간에서 다음 구간이 어디냐예요. 그럼 요 정도 올랐을 때 4만원 가다 5만원 가나 6만원 가나 여기서 더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느 구간에선 분명히 또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업이라는 게 그 가치를.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이렇게만 보이지만 과거로 가면 굉장히 높다 이것도. 자 이런 주가예요. 자 이건 만원 하던 것이 순식간에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그렇지만 지금 보면 또 그래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삼각수렴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많이 배웠죠. 이게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자 키움증권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주가라는 게 여기 있었던 거잖아. 주식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키움증권 오르겠지. 다들 키움증권 쓰지 않나요? 이렇게 삼각수렴의 각도도 더 가파르죠 이게. 근데 이렇게 지금 차트를 봐서 그렇지만 또 차트를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결국은 띠를 형성하는 거.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근데 기업 가치를 상승해서 받고 있는 거지 이제는. 언제까지 갔지?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 이 패턴을 만드는 속에서 이 지점을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기업은 계속해서 20만원, 30만원대 평가를 받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 맥점에 우린 잡아서 딱 빠른 수익을 내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이런 뭐 증권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까지도 지금 최고조로 좋고 앞으로도 더 좋다 이러면서 나와서 주가가 저는 반영이 많이 됐다고 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됐다고 봐요.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크게 중요할까? 내 돈을 지금 여기에 태울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해.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건데. 앞으로 이 기업이 이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었는데 더 좋아질 기업.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 같은 거. 자, 이런 놈들도, 이 현대건설이라는 이런 기업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왔던 기업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오랜 기간에 이런 이제 6만 원부터 9만 원, 요 정도가 거의 뭐 상단인데, 자, 이 기업이 지금 이 구간을 뚫어내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사실 이 기업을 10만 원, 11만 원 선에서 내가 만약에 투자할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앞으로 원자력, 원전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다시 받고 실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전 저평가라고 보는 거죠. 자, 한전기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 기업은 이 안에 있었던 기업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놈은 7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밖에 기업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곳을 뚫고 올라왔어요. 전력이 너무 중요하니까. 원전, SMR 이런 것들이 개화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이 한 요 정도의 구간을 지나서 이 정도를 구간을 지나서 새로운 길로 갈 때는 조금 올라서 끝나지 않아요. 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있다면 뭐 20% 30% 올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정말 2배도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봐봐. 저 무거운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 오랜 기간에 파동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는 7만 원, 10만 원 했던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있는 거야. 결국 이거를 뚫고 나가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 기업 가치는 결국 6만 원에서 9만 원 받는 이 기업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가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왜 3만 원 구간짜리가 고작 3만 원 더 가려고 지금 이 오랜 기간을 있었을까? 이렇게 기업 가치가 뭐 요 정도로 오르고 끝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르더라도 이렇게 파동이 나오더라도 이조차도 다 또 다른 삼각수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면 더 크게 가지. 자, 이런 거 원자력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도 결국은 이 안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든 이렇게 변곡맥점을 만들든 결국은 한번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곡맥점을 만들고 이렇게 삼각수렴을 양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터뜨리고 있잖아요. 현대건설도. 그럼 결국은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상단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움직였다는 건데 요 정도 가고 끝날까요? 안 끝나지. 15만 원 가야지. 그럼 내가 11만 원짜리가 15만 원 될 때까지는 그냥 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현금 대신 참 보유하기 좋잖아.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AI 시대에 반도체 필요하지. 근데 반도체를 해가지고 이제 AI 만들면 AI 소프트웨어도 필요할 거고 이제 로봇도 필요할 거고 한데 저는 이 전력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봐요. 전력을 실제로 우리가 민간 주도하고 뭐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업 아닌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민간 전력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정도를 봤던 기업이에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놈은 고작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에요. 23년도부터 4년, 5년 내내 이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뛸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매물대인데 이 구간을 뚫어낼 때 힘들잖아. 이때 이제 우리는 배당도 주는 기업이야. 자사주도 뭐 소각할 거야. 그러면 이걸 확 뚫고 나와버리는 거지. 이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모멘텀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움직이다가 또 가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현금 대신 보유를 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주식을 보면서 잘 분산해 놓으면 여러분들 정말 주식 쉬워요. 왜 우리 DS 오랜 가족분들이 조금 있으면 가네요. 나는 주사부님이 준 종목은 절대 손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갖고 있다 보면 다 가는데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투자를 제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DS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주식도 하시는 만큼 더 좋은 영상을 또 찍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자, 이런 어떤 이제 개념을 가지고 주식을 너무 투기로 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 대신 어떻게 금융소득을 만들고 어떻게 이 현금 대신 보유할 종목들을 선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내가 분명한 건 이 현금보다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현금이야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